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32명 발생했는데 지난 2, 3월 신천지 사태로 인한 집단 감염 이후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또 그제까지는 없었던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도권과 일부에서만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 제주 등에서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이미 확산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증가하면서 강화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에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과 유흥지점,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등 12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가 실시됩니다. 학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이외에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강원과 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번 주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하여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은 환자 병상 배정을 중증도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하며 중환자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공의 집단휴진 등에 대해선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할 때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은 오늘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300명 넘게 늘었는데요. 오늘도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그 외 전국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신방실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2명으로 어제보다 더 늘었고요.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국내 발생이 315명으로 대부분이었고요.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127명, 경기 91명, 그리고 인천이 21명으로 합쳐서 239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원 지역에서 원주 체조교실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의 추이를 봤더니 붉은색으로 보이는 수도권에서 광복절인 15일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어섰고요. 이후에도 계속 세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면서 어제 71명에서 오늘은 76명으로 다소 증가했는데요.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 그리고 광화문 집회 또 휴가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수도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선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7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자체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71명이고 그리고 체대 입시학원과 어린이집,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연결고리로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 전국에 19개 장소 그리고 최소 100명에게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다양한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 발병 사례들이 전국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선 예배와 미사, 법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 확대에 따라서 전남에 이어 광주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군요. 네, 이곳 순천은 그동안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부터 사흘 동안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방문 판매업소를 다녀온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순천과 광양, 곡성 등 전남 동부 지역뿐 아니라 내륙 지역인 화순과 영광과 진도 등 전남 서부권에서까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는 16명이 나왔는데요. 전라남도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확진자 5명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4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광주 25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40대 남성인 252번째 확진자는 애초 나주 중흥 골드스파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네, 강원도 지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원주 체조교실발 N차 감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기 기자,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상황 전해주시죠. 예, 원주에서는 어제 하루 만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들은 기존 40번, 원주 4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신규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주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1명이 됐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명이 불과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원주 무실동 체조교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조교실과 관련한 확진자는 나흘 동안 20여 명에 달하고 해당 체조교실 회원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원주 명륜초 병설유치원 교사 1명과 교사의 가족 3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 가운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학 이후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원주 지역 유치원과 초, 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27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엔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부터 원주 대성고와 원주 중학교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1,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2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과 휴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밤사이 모두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앞서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한 이른바 N차 감염자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대전시에서도 대시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용 기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자치단체 발표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모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12명과 세종 1명, 충남 홍성 1명, 부여 1명입니다. 먼저 대전 지역은 확진자 중 4명이 서울 강남구 134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명은 세종과 대전에서 앞서 확진된 인원과 접촉한 이른바 N차 감염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해외 입국자, 2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종에선 30대 여성이 앞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충남의 경우 모두 2명인데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부여 친척집에 들렀다 확진됐습니다. 홍성에서도 1명이 나왔는데 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도 경찰과 교육청,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거친 뒤 오늘 오후 3시쯤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도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확보함에 따라 대전시가 검진 검사 권유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전 지역 참가 추정 인원은 모두 400여 명인데 대전시 측은 전화로 이들과 소통할 방침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은 대전의 경우 내일까지, 충남은 오는 25일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치료비와 영업피해 보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단계가 시행되면 여러 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실외라고 할지라도 10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공기관은 사무실 밀집도를 절반가량으로 낮춰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재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간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모임이 제한됩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만나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채용시험, 박람회 같은 공식 행사는 물론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인 모임도 해당됩니다.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등 방역당국이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모두 12곳, PC방이 추가되며 13곳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이 늘어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휴관이 권고됩니다. 또 수도권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는 금지됩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로 사무실 밀집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도 사무실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도를 저지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제 방역당국이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됐는데 한편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어젯밤 8시 45분부터 오늘 새벽 1시쯤까지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가 실제 교인 명단인지 또 방역당국에 제공한 정보와 같은지 분석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틀 전 교회 측이 넘긴 교인 명단과 실제가 다르다고 보고 명단 확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교인들 반발로 밤샘 대치 끝에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압수수색 뒤 곧바로 교회 측의 동의를 받아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과 소모임 참석자 명단을 입수해 기존의 교회가 낸 자료와 비교 대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역학조사는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입니다. 그래서
명단과 그다음에 어디에 참석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들을 교회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늘려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광훈 목사는 어젯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에서는 어제부터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광화문 광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문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빼곡히 달렸습니다. 어제 신고된 집회는 40건, 대부분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였지만 실제로 열린 집회는 없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10,000명 규모 집회를 포함해 20건이 신고됐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경찰에서 금지 통과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직결 단계부터 차단 제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인데 집회에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올 정도여서 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일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엔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188명이었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 이 숫자가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병실 가동률은 77%로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라 쓸 수 있는 병상은 260개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증 환자를 받는 생활치료센터를 2곳 더 늘리고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에도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병상 활용 계획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확진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도권의 병상이 배정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내일 오후에도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최고 80mm, 전남과 경남 내륙에 10에서 60, 강원 동해안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소나기는 돌풍, 벼락과 함께 갑작스럽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 낮 기온이 대구가 34도, 광주가 31도, 대전이 30도,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제8호 태풍 바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태풍은 빠르게 북상하며 더욱 강력해져 다음 주 중반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그대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대로의 진로대로라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